오늘 저는 먼덴 나카초에 와봤어요. 여기가요, 에도시대 감성이 남아있고 일본 사람들도 주말에 놀러오기 좋은 그런 동네거든요. 벚꽃이 되게 예쁘게 펴가지고 예쁜 견지를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자! 먼덴 나카초역 1번 출구를 나가면요, 나리타상이라고 그려져 있는 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닌저 후카가와 고리야크도리라는 길거리인데 쭉 가면 후카가와 후도도라는 절이 있는데 구경을 해보면서 절에 가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좋아져서 다행이다. 볼거리가 다양하고 에도시대 감성이 되게 느낌이 있고 좋은 것 같아요. 칭사랑 절이 중심이 되어서 만들어진 마을을 먼덴마치라고 하거든요. 후카가와 후도도, 토미오카 하치만구 이렇게 역 바로 옆에다가 절이랑 칭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지명이 딱이네요. 먼덴 나카초는요, 사실 키요스미 시라카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운하다거나 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에도 시대 때쯤에는 이탈리아의 베니스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물류가 발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와, 진짜 금방이었네. 후카가와 후도도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지바현 나리타산 별원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동하는 것도 되게 어려운 시절이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를 하면 같은 뜻이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기도하러 오셨겠죠? 이렇게 크게 적혀져 있는 글자가 인상적인 절인데요. 쉽게 말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쓰여 있고요. 반복적으로 쓰여 있어서 글자가 되게 많네요. 나도 여기서 소원이 이루어지게끔 기도를 해야겠어요. 그리고 후카가 후도에서 바로 옆인 거네요. 토미오카 하치만구까지 가보려고 하는데 벌써 보이네요. 와, 바로 옆에 있는 신사도 구경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아쉬운 게 이쪽 방향을 크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되게 볼거리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아쉬워요. 제가 찾고 있는 게 2개 정도 있는데 안 보여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쪽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물어보지 않으면 이쪽 방향은 안 갈 것 같은데 이쪽에 있나 봐요. 맞다. 스모 선수의 그림이 그려져 있죠, 여러분. 내가 예전에 창고나베 편 찍었을 때 려오고쿠가 스모 선수들의 성지예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스모라고 하면 려오고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스모랑 관련돼 있는 신사였네요. 뭔가 어딘가를 갈 때에는 먼저 공부를 하고 나서 오는 게 맞네요. 여기에 있었다니 아마 공부 없이 왔다면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요, 토미오카 하치만구 신사를 살짝 나갔네요. 하치만바시라는 달이 있어요. 나라에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된 달이어가지고요,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철교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내려왔는데 여기가 조금 산책거리처럼 돼 있고요. 또 옆에다가 다른 다리 또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이 동네가 워낙 강이 많아가지고 다리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존하고 그런 식인가 봐요. 오래된 감성이란 이런 평화스러운 느낌이 너무 좋아서 드라마다거나 영화에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동네는요, 걸어 다니면 후카가와메시라는 간판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토미오카 하치만구 안에도 이렇게 가게가 있는데요. 여기가 먼덴 나카초, 키요스미 시라카와 모리시타까지 포함해서 후카가와라고 불렸던 동네인데요. 여기 후카가와라는 동네에서 옛날부터 많이 먹었던 음식이 후카가와메시예요. 제가 사실 키요스미 시라카와 편 찍었을 때 이렇게 먹었죠. 네, 이런 음식이에요. 조개류가 들어가 있는 국밥 같은 느낌인데요. 후카가와메시는 이미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또 다른 가게를 가볼까 합니다. 후카가 후도에서 3분 거리였네요. 돈까츠 마르시티입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에서 이거 먹었다? 라고 자랑할 것 같은 임팩트 있는 모습입니다. 일반적인 카츠동이랑 상태가 달라서 궁금하긴 하네요. 소스 색깔이 잘은 안 보이는데 적당하게 뿌려져 있어가지고 간이 잘 들어가 있어요. 등심 부위고 150g인데 저는 이 정도 양으로 적당한 것 같아요. 고기 자체가 두꺼워가지고 입에서 넣다기보다는 씹는 맛을 즐기는 느낌이고요. 고기 풍미가 가득해요. 그리고 끝부분에다가 지방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좀 달콤하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튀김 부분이 생각보다 두껍지가 않다 보니까 느끼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서 너무 좋네요. 진짜 약간 이게 헤비한 음식이다 보니까 같이 먹으면 생강의 향이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줘가지고 이 조합이 괜찮네요. 사실 나왔을 때 소스를 조금만 뿌리셔가지고 조절 가능하게끔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조금 소스 부족한가 할 때 내가 알아서 뿌리면 되니까 짜지 않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소시루도 이렇게 제첩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맛있는 미소시루였네요. 이렇게까지 두꺼운 고기를 계속 먹고 있으면 지루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조개다거나 가리 같은 조합으로 깔끔하게 먹을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포인트가 크네요. 이 계란도 그렇게 간이 안 들어가 있어서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소스도 뿌리고 조미료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맛을 만드는 느낌이네요. 여기는 서양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일본 분들 그리고 서양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근데 조금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서양 분들은 평소에 가리를 안 드실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먹어보고 괜찮으실라나 모르겠네요. 서양 민트 여러분 어떠세요? 밥 양이 많았네요. 근데 돈가스는 절대 안 남길 거야. 여기는 진짜 비주얼적으로도 되게 임팩트가 있으니까 해외분들이 진짜 자기의 나라에 가시고 나서도 사진으로 자랑하실 것 같아요. 핸드폰 보여주면서 이런 절 그리고 신사 봤는데 그 옆에다가 있는 이 카츠동 최고 맛있었어. 이렇게 자랑하는 게 상상이 가는 그런 가게였네요. 잘 먹었습니다. 푸카가와 후도는요 매달 1일날, 8일날 그리고 28일날에 엔니치라고 불리는 장이 열린대요. 이 정도 나오고 사람도 많다고 하니까요. 다음에는 그런 축제가 열리는 날에 와봐야겠어요. 여기가 크로후네바지라는 다리인데요. 벚꽃이 예쁘게 보인다고 해가지고요. 보여드릴게요. 전에 곳곳에 포스터도 있었는데요. 올해도 후카가와 사쿠라 마츠리가 열리고 있는 기간이에요. 도쿄 벚꽃이라고 하면 나카메구로가 유명하긴 한데 여기가 오히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순수하게 벚꽃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여러분 여기 벚꽃 축제의 포인트는요 배를 타가지고 밑에서 벚꽃 구경을 할 수 있다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뱃사공분이 계시고 편안하게 구경만 하면 되나 봐요. 올해 벚꽃은 일본 되게 어려웠어요. 갑자기 피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계속 비 소식이어가지고 버티고 있나? 괜찮으려나?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로 많이 버텼더라고요. 얼마 전에 구경했던 카와즈 사쿠라는 되게 핑크 색깔이 진했는데 이 소메이요시는 살짝 하얀색? 너무 예쁘다. 만지면 안 되니까 가까이에서 안미츠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는데 그 중에도 장르가 이렇게 많은 건 쉽지가 않은데 저는 시라타마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시라타마 크림 안미츠를 시켜볼까 합니다. 안미츠는 일본에서 옛날부터 먹었던 전통적인 디저트인데 한창 주문이에요.
한국에서는 많이 안 먹는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젤리 같은 게 주인공으로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과일이다거나 팥, 망고 같은 것도 넣어져 있고요. 마지막에 흑당 시럽을 뿌리는 게 기본형이에요. 생긴 건 빙수처럼 생겼는데 한찬이 주인공인 디저트입니다. 점심을 오늘은 좀 헤비하게 먹었으니까 시원하고 무겁지 않는 디저트가 짱인 것 같아요. 여름에는 이렇게 시원하게 안미치를 먹고 겨울에는 젠젤, 팥죽 같은 거 먹고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그런 가게인 것 같고요. 어르신분들도 계시고 애기들도 있어서 여기 동네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도 약간의 감동이었던 게 흑당이라는 건 독특한 풍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도 흑당구를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여기 가게가 흑당이랑 백설당 시럽을 고를 수가 있다는 게 흑당을 안 좋아하는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좋은 마인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뜻한 차랑 진짜 잘 어울리는 풍미 있는 디저트였습니다. 오늘의 소감을 말하자면요. 되게 넓지 않는 에리아 안에서 알차게 넣을 수가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내가 유튜브를 찍으면 항상 2만 보 정도를 하루에 걷게 되는데 오늘은 8,000 보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규모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스토리들은 되게 깊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재밌었네요. 도쿄는 넓다. 근데 모르는 동네가 계속 나오네요. 밤이 되니까 가게들이 열기 시작했어요. 오렌지 색깔의 빛이 느낌 있죠? 솔직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게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용기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언젠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감성이네요. 언제나 저가 절이랑 신사가 있으니까 낮에 오면 재밌겠죠? 생각했는데 또 이런 다른 모습도 있으니까요. 하루 종일 놀 수 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오늘 저랑 함께한 먼제 나카초 어땠어요? 개인적으로 정말 와보고 싶은 동네 중 하나였으니까요. 이렇게 직접 구경할 수가 있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역사가 깊은 동네다 보니까 스토리들이 가득해서 공부하는 맛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관광지라기보다는 여기 사시는 분들의 삶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소박한 동네예요. 관심 있으시면 한 번쯤 놀러 오시는 거 어떨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